우리가 골다공증을 설명할 때 항상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남성에 비해서 훨씬 골다공증이 많은가? 물론 폐경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도 있었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왜 나이가 들면서 뼈가 점점 약해지는가? 이제 그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많이 해가지고 뼈가 좀 상한 부분이 생기면은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녹이는 세포들이 와서 그 상한 데를 이렇게 싹 흡수해주고 없어졌으니까 또 조골세포가 와서 그 빈틈을 또 다시 이렇게 시멘트질 하듯이 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항상성을 잘 유지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부실 때는 한 달이면 부시지만 세우려면 3년이 걸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뼈도 어느 한 일부분이 망가져가지고 그 뼈를 없애는 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그 부분을 메꾸려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결국 채워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30대 후반서부터는 조금씩 그 채워지는 양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골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그 클라이맥스한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라는 그냥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경계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부터 느슨하게 달리던 파골세포의 기능이 확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여성 호르몬은 파골세포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상대적으로 억압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폐경이 되면서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파골세포가 크게 기지개를 켜게 되죠. 파골세포가 여러 군데서 활성화가 되면은 결국은 그걸 메꾸러 가는 조골세포가 상대적으로 딸리거든요. 딸리다 보니까는 다 못 메꿔주게 되고 다 못 메꾸게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그게 한 3년 정도가 지속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결국은 서서히 노화의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여성에 비해서 그런 급격하게 감소하는 일은 적지만 그래도 결국은 나이가 70, 80대다 보면은 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의 우리가 활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성 골다공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 남성에 비해서 훨씬 골다공증이 많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물론 폐경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도 있었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기 때 남자애들한테는 여성한테 없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근력을 키우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근력을 키우다 보니까는 뼈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뼈는 본능적으로 그 하중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굵어지게 됩니다.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비록 똑같았을지 모르지만 2차 성호르몬이 나오면서부터 훨씬 더 두꺼워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에 골량을 많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같은 그런 폐경 후 골다공증과 같은 그런 중요한 크라이시스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떨어지면서 70대, 80대까지 어느 정도 여성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부러지는 환자를 보면은 되게 여성의 경우가 3배 내지 5배가 많은 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뼈가 남녀를 비교했을 때 여성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부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뼈라는 거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건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근육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다칩니다. 잘 넘어지기도 하고 낙상도 잘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건 근육이 약한 상태로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년에 가면 여성이 좀 잘 부러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 때 배운 겁니다만은 여성은 골반에서 산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골반이 큽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골반 쪽에 있는 고관절을 많이 다치는 거는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 아니냐. 오래 살기 때문에 뼈도 약하고 근육도 약하고 골반이 그러니까 잘 넘어지고 뭐 기타 등등 하니까 아무래도 여성에서 훨씬 더 뼈가 잘 부러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젊었을 때부터 뼈 관리를 잘 해야만이 동등하게 해로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미리 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혈압은 우리가 매일 혈압을 재볼 줄 아니까는 이거 높네, 낮네 얘기할 수 있고, 당뇨의 경우에도 우리가 워낙 피검사를 자주 하니까 혈당이 높네, 낮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높다면은 뭐 매일 검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손쉽거든요. 근데 뼈는 살살 빠져나가니까 모르고 그냥 지냅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어느 순간 별일도 아닌데 다쳤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뼈가 뭐 좀 부러졌다 하면은 그냥 당황하게 되거든요.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골절은 아무래도 척추골절이 제일 많습니다, 빈도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요 빳빳했던 허리가 약간 이렇게 둥근 허리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키가 확 낮아졌다든지. 처녀 때는 1m 65였는데 지금 63도 안 돼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디스크 높이가 낮아서 그런 거고, 우리 폐경후 골다공증 때문에 압박골절이 생겨서 이렇게 키가 낮아지는 거는 사실 본인도 잘 모르지만 사진 찍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한 3분의 1은 된다고 그래요. 엉덩바닥에다 뛰고 나서 갑자기 뭐 등짝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했다. 그게 전형적인 폐경후 여성 골다공증에서의 대표적인 척추골절이 되겠습니다. 요 딱딱한 뼈 속에 있는 뼈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딱딱한 뼈처럼 보이는데 이 전체가 다 딱딱한 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딱딱한 뼈를 없애면은 이렇게 송송 구멍이 뚫려 있는 뼈가 그 안에 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상적인 뼈입니다. 좀 눌러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비해서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던 소주골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기둥뼈라는 뜻으로 소주골인데 소주골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눌렀을 때 이 버티지 못하고 짜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압박골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수직력에 못 견디고 이렇게 밀리거나 짜부러지거나.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키가 낮아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찌그러지는 거를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다치기 때문에 앞쪽이 팍 주저앉는 압박골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남성인 경우에는 70세가 돼야지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단,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뼈를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분비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사소한 일에 뭐 뼈가 부러졌다라든지, 그래서 골다공증 의심할 만한 일이 있다든지, 갑상선병, 그 다음에 당뇨가 심하다든지, 또 뼈를 이렇게 좀 약하게 만드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조건이 있을 적에는 그 연령을 구애받지는 않지만은 보통은 여자는 65세, 남자는 70세에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경우에 50세 폐경을 전후해서 한 번 정도 찍어서 내가 과연 높은 축에 속하는지 낮은 축에 속하는지 한 번 정도는 보험이 안 되더라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를 권장하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낮은 그룹에 속한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떨어지지 않게 버티는, 유지해주는 그런 노력이 딴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덱사라고 불리는 이중 방사선 그 에너지 측정법인데요. 그 척추하고 골반하고 거기서 측정을 해서 개념을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사회의 젊은 사람들의 평균에서 몇 표준 편차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통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거든요. 얼마만한 그런 그 표준 편차만큼 격차가 나는지를 가지고 골다공증을 정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하면 일단 정상으로 보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에는 골감소증이라고 부르고, 네,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은 보통 지금 설명한 속해 있는 군의 젊은 사람들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2.5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